단지 조금 우는 것은 소용없다. 베개가 온통 젖을 때까지 울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너는 일어나서 웃을 수 있다. 그런 다음에야 샤워를 하며 얼굴 가득 물을 끼얹을 수 있다. 그런 다음에야 창문을 활짝 열고 하하하 하고 웃을 수 있다. 만약 사람들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고 물으면 하하하 하고 노래하듯이 답하라. 기쁨은 마지막 눈물 속에 숨어 있었어. 그래서 그 눈물까지 다 울었어. 하하하.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너무 웃긴데 분위기상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적은요? 오늘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을 배려한다는 핑계로 나는 나를 얼마나 억눌러 왔을까? 남의 시선에 얼마나 많이 휘둘려 왔을까? 의도 없는 무해한 감정들을 숨기지 않고 흘러나오는 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 만약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자유로워질까? 책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류시와. 출판사는 수호서재입니다. 웃음은 마지막 눈물 속에 숨어 있었어. 대학생 때 낙제를 해 후배들과 한 학년 다시 다녀야 했다. 저 선배가 왜 우리와 함께 수업을 듣지? 하고 어색해하는 시선이 불편해 수업을 빠지거나 또다시 낙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문학 평론 시간에는 시집을, 실온 시간에는 소설책을, 소설 창작 과목 때는 평론서를 나름 규칙적으로 읽었다. 천재 시인을 몰라보고 낙제시킨 국문학과에 대한 일종의 저항정신이었다. 그런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학생이 한 명 있었다. 특이함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였지만 그녀는 특이함을 넘어 도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 같았다. 그녀도 나처럼 늘 뒷자리에 앉았는데 어느 날 내가 팔이 접히는 오목한 곳에 코를 파묻고 자는 척하다가 이상한 기척에 고개를 드니 옆에 앉은 그녀가 자지러지게 웃고 있었다. 무엇이 그토록 우스운지 몰라도 몸을 연신 접었다 폈다 하면서 목젖이 보일 정도로 웃어댔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그런 식으로 웃는데도 교수와 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진지하게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어렸을 때 중이어 마른 오른쪽 귀를 의심하며 손가락으로 귀를 후비기까지 했다. 그녀의 웃는 양상이 그만큼 남달랐기 때문이다. 그녀는 연신 숨이 넘어갈 듯이 웃으면서도 웃음소리를 전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었다. 정말이지 매우 특별한 웃음법이었다. 소리 없는 염화 미소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미친 듯이 무음의 웃음을 웃는 경우는 난생 처음이었다. 그녀는 목구멍 안쪽이 막힌 것처럼 꺽꺽거리며 실제로는 무음으로 한참을 웃었다. 질식할 것처럼, 공기가 부족한 것처럼,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처럼 괜찮냐고 차마 물어볼 수조차 없었다. 물론 괜찮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웃을 리는 만무했다. 그저 놀란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그러더니 그녀는 또 갑자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멀쩡한 얼굴로 돌아가 교수의 강의를 경청하고 열심히 필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지구 행성에 와서 낙제한 외계인이 다른 외계인과 조우한 기분이었다. 수업에 잘 들어가지 않았지만 10번 넘게 그녀의 기이한 웃음을 목격했다. 불과 20대 초반에 삶의 부조리함을 알았던 걸까? 아니면 괴로워서 울고 싶은데 왠지 웃는 일밖에 할 수 없었을까? 웃지 않으면 비명을 지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혹시 옆에 앉은 나를 보고 웃은 것일지도? 그녀의 기상천외한 웃음에 전염되어 하루는 나도 발작하듯이 무음으로 웃었는데
그녀는 자기를 흉내내는 나를 보고는 웃음을 뚝 그쳤다. 그러더니 손을 번쩍 들어 교수에게 나를 정신 이상자라고 고자질하는 것이었다. 근접하기 힘들 만큼 미스터리한 여성이었다. 나중에는 참다 못한 문학개론 교수가 그녀에게 무엇이 그렇게 우스운가? 나도 좀 같이 웃어보자 하고 물을 정도였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수준 높은 자유에 도달한 것이다. 그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 후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정상으로 돌아와 다른 이들과 보조를 맞추며 현실 속을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을지도. 나는 지금도 가끔 그렇게 웃는다. 세상에 대해서도 웃고 어처구니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웃고 지루하게 심각한 사람을 물리칠 때도 그렇게 웃는다. 당신이 웃을 수 없다면 내가 웃어줄게 하고 아니면 너 바보구나 하면서 서로 웃는다. 인도의 서사시 라마야나에 이런 구절이 있다. 세 가지 진리가 있다. 신의 존재, 인간의 어리석음, 그리고 웃음이 그것이다. 앞에 두 가지는 우리의 이해 너머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 자주 큰 웃음을 터뜨리기 때문에 나는 달라이라마를 좋아한다. 중국의 부당하게 나라를 빼앗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데도 온갖 이유로 파한대소한다. 고통이 없어야 웃는 것이 아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 크게 웃는 것이다. 그 여학생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녀에 비하면 나의 저항정신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떤 사람이 심리상담소를 다니며 마음 치료를 받았는데 내 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내 글에 웃음이 있어서 좋았다고 말해서 뿌듯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음 웃음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혹시 병이 도지지는 않았는지 가족과 상담의로부터 병이 심해졌다고 오해받지는 않았는지 걱정이다. 한번 웃어보라.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사무실과 카페에서 크게 무음으로 웃어보라. 인간의 모순에 혐오감으로 응수하기는 쉽다. 그러나 소리내지 않고 온 존재로 웃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더 숨이 넘어간다. 그렇게 웃고 나면 다시 깊이 호흡하게 되고 많은 문제가 사라진다. 인간은 날개가 없는 대신 웃는다. 웃음은 가슴의 날갯짓이다. 웃음과 울음은 같은 지점에 있고 희망과 절망도 같은 곳에서 태어난다. 미국 시인 고레이 키네렛이 울음이 있다. 꼭 소리내어 읽어보자. 단지 조금 우는 것은 소용없다. 베개가 온통 젖을 때까지 울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너는 일어나서 웃을 수 있다. 그런 다음에야 샤워를 하며 얼굴 가득 물을 끼얹을 수 있다. 그런 다음에야 창문을 활짝 열고 하하하 하고 웃을 수 있다. 만약 사람들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고 물으면 하하하 하고 노래하듯이 답하라. 기쁨은 마지막 눈물 속에 숨어 있었어. 그래서 그 눈물까지 다 울었어. 하하하.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간혹 괴짜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만나요. 상식을 벗어나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데 그렇다고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얽매이지 않는 묘한 자유로움을 느꼈었는데 오늘 내용도 비슷한 맥락으로 느껴졌습니다. 한때 저도 괴짜가 되고 싶었어요. 그 자유로움을 담고 싶다고 말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자유로움보다는 나의 주의를 끄는 그의 매력과 뒤통수를 치는 듯한 의외의 말들이 저를 자극하고 욕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괴짜들은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듯 보였어요.
워낙 상식을 벗어난 말과 행동들이 많으니까 마치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을 두고 불안해하는 것 같았죠. 게다가 싸우는 것도 피하지 않았기에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기는 또 얼마나 순수한지 그가 뭔가 몰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깨끗한 에너지가 저를 정화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예절을 가리키려고 했어요. 그렇다고 그가 예절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 눈엔 그는 그것을 얽매임으로 느끼고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었고, 동시에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라는 것도 사실이었기에 저는 이것이 거대한 충돌처럼 보이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깨달은 점은 혼자와 함께는 하나이고 빨리와 멀리도 하나라는 거였습니다.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지만 누구나 혼자 살아가야 하고 빨리 가나 느리게 가나 가깝게 가나 멀리 가나 그 시간과 거리라는 개념 너머에서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고 얼마나 빠르게 가고 얻는지는 사람마다 그 가치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이 다르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론 다름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하지만 또 때론 코뿔소처럼 일자 무식하게 돌진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뜻한 대로, 주어진 대로, 상황에 맞게 카멜레온처럼 사용하면 되는 거죠. 나는 초록색 카멜레온이야 정해놓고 초록색을 유지하려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적이 나타나면 나무와 비슷하게 위장하기도 하고 예쁜 이성이 나타나면 꽃처럼 화려하게 바뀔 수도 있는 우리가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설계된 생명들이니까요. 한편의 인생이라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영화의 감독이자 편집자이자 관객은 누가 뭐래도 나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베개가 바다 될 만큼 울었던 밤 소리 없는 파도가 나를 흔들 때 문득 떠올라 소리 없이 웃던 소녀 울음의 끝에 다른 문이 있단 걸 마지막 눈물 속에 숨 쉬던 웃음아 이제 터져나와 무음에 하하하 세상의 모든 시선 잠시만 안녕 가슴이 뛰어 이건 나의 날갯짓이야 어처구니 없는 이 연극은 끝낼래 진지한 세상에 웃음표를 던져 전염되어가 그 신비한 웃음이 슬픔을 넘어서 날개를 편다는 걸 하지만 눈물 속에 숨 쉬던 웃음아 이제 터져나와 무음에 하하하 세상의 모든 시선 잠시만 안녕 가슴이 뛰어 이건 나의 날갯짓이야 내 삶이란 무대 감독은 바로 나 누가 뭐래도 대본은 내가 직접 써 초록의 카멜레온 때로는 붉은 꽃 상황에 맞춰 색을 바꿔 그게 진짜 나인걸 눈물과 웃음 그 동동전의 양면 같아 쏟아낼 만큼 쏟아냈으니 이젠 웃음의 파도 정해진 틀은 break it 시선 따윈 fade out 이건 내 날갯짓 그 누구도 못 막아 마지막 눈물 속에 숨 쉬던 웃음아 맘껏 터뜨려